이제 어떤 면에서 쉽지 않냐면 그게 뭐 시장 상황은 둘째치 그거는 늘 있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제품을 좀 완성도를 높이는데 이제 좀 주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시간과 뭐 고민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진작 좀 했어야 되는데 진작 좀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AI 소프트웨어 제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 저는 약간 분석 소프트웨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게 이제 기업에서 어떤 AI를 내가 뭔가 만들고 싶어 만든다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우리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내 프로세스에 내가 인베디드 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자체적인 인공지능 엔진을 만들게 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도구니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드는 행위니까 결국은 모델을 만드는 옛날의 과거의 분석 툴이랑 비슷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만들 때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게 막 대중적인 툴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쉽게 만들게 하기 위한 어떤 그 기능, 그다음에 또 고객들이 열광하고 필요한 그런 또 뭐 차별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저희가 실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쉽게 만들기 위한 어떤 제품의 완성도 높이는 게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게 이제 시장이랑 관련된 부분인데 그만한 속도가 사실은 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기업 현장에서는 조금 아직은 아쉬운 점은 항상 있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가 저희는 이제 그것만 하는 회사잖아요. 그다음에 앞서가는 기술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성숙도보다는 저희가 좀 앞선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투자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품의 어떤 방향성을 저희가 리딩해야 되는 조금 고통스러운 과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조금 냉철하게 보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관심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공부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뭐 AI 대학원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컴퓨터 공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학문적인 어프로치는 하시는데 사실은 그 어떤 아카데믹한 거에 조금 함정이 뭐냐면은 아카데믹 사이트에서 하는 어떤 그 연구라고 하는 게 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연구 포커스드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현실이랑 굉장히 괴리되는 면이 많아요. 너무 이미 잘 정돈돼 있는 잘 정돈돼 가지고 그걸 어떻게 남보다 좋은 뭐 예를 들어서 인식률을 보인다든지 계산의 정확도를 보인다든지 혹은 계산이 굉장히 빨리 된다든지 이런 연구들 뭐 가치는 있는데 그게 현장에 적용되는 데까지는 너무 멀다. 그런 좀 한계는 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구실에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한 친구들이 이제 기업 현장에 오면은 그만한 실력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기업은 또 그러니까 시큐리티, 정보 보안 같은 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AI 같은 거는 오픈 커뮤니티에 의해서 발전을 된 거라서 하다못해 저희가 개발한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도 오픈 커뮤니티에서 저희도 오픈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지식이나 소스들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을 설치할 때 기업이 폐쇄적인 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 인스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치도 힘들어요. 설치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치에 대한 어떤 파일 같은 거를 뭐 그냥 클릭만 하면 인터넷만 연결되면 잘 인스톨되게 아무리 해놔도 기업 현장에 가면 그게 막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이제 기업의 AI 전문가들을 많이 요새 하이어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폐쇄적인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전히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도 결국 기업 현장 가면은 뭐 하나 하기에도 굉장히 힘들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기업 현장에 잘 맞지도 않고 또 그게 데이터에 대한 어떤 차이도 있지만 이제 환경에 대한 차이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는 회사고요. 저는 이제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점점점 이제 발전하는 모습은 느껴요, 확실히. 생각하는 것도 많이 이제 경험들도 하시고 듣는 얘기도 있고 이제 좋아지긴 하는데 그 속도가 아직은 어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현재 발휘할 수 있는 기술 대비 아직은 느린 거예요. 많이 낮이곤 있어요. 기술의 잠재성을 100% 발휘하기에는 사람이나 그 조직이 못 받쳐주고 못 따라가는. 따라가.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폐쇄성, 그러니까 어떤 환경의 폐쇄성. 그다음에 기업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뭔가 예산을 써서 내가 한 일이 성공 실패에 대한 어떤 판가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일입니다. 이게. 성공하는 게 더 드물지 않나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저희처럼 막 앞서가는 신기술을 하는 어떤 회사를 선호하지 않는 데들도 있어요. 가끔. 내가 아는 거에서 이제 좀 한정적으로 하려는 회사들도 있고 또 그 반대의 회사들도 또 있고.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사람들의 혹은 그 회사의 그 무난한 성격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데 그런 차이는 있다. 기업별로. 저희는 이제 제일 처음에 저희 시장에 이제 제품으로 선을 보였던 게 요즘 이제 에메롭스라고 하는 제품이 그 스파클링 소다라는 제품. 그 당시는 이제 에메롭스라는 명칭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과거부터 이제 모형 개발이라는 걸 기업에서 해서 그 모형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말 그대로 적용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기업들이 옛날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모형을 만들어요. 뭐 어떤 고객이 이탈할까?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이 내가 이 물건 사세요. 그럼 반응을 잘할까? 이런 모델들을 막 만들어요. 그러고서는 안 써.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험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리포트 만들고 발표하고 칭찬받고 끝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걸 그러면 쓰려면 내가 전산 시스템에 그걸 심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운영이 모델 개발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모형 그냥 전산에 그냥 그 코딩해서 심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많은 손이 거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모형을 개발할 때는 수작업에 의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소스의 데이터들을 제가 머지를 해가지고 복잡한 SQL 코딩을 해서 최종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가 모형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전산 시스템에 이 모형을 심어서 운영하려면 데이터를 끌어 당겨 가지고 적절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결국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 작업 데이터를 당겨와서 데이터 정합성까지 테스트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고객이 이탈할까 이런 거를 계산하는 그런 모형까지 실으는데 너무 힘든 거야. 사전 작업이 너무 길어요. 네, 너무.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사람이 모형을 개발한 거는 디벨롭먼트 과정. 모형을 운영하는 거는 오퍼레이션 과정. 그게 합쳐져야 된다는 거야. 그게 데브옵스라고 저는 본 거야. 분석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긴 게 사람들은 모델 개발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오퍼레이션 쪽이야. 그래서 저희가 AI DevOps라는 개념으로 지금의 MLOps 같은 거를 2018년에 만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스파클링 소다로 지금 쭉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그 개념 MLOps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백본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제품들을 보면은 결국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AI가 뭘까? 최적화. 근데 이제 최적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면 많은 분들이 그 단어에 대해서는 알지만 기업에서 최적화가 뭔지를 잘 모르시죠. 의사결정. 막연하죠. 막연해. 근데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야. 기업은.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카드 회사예요. 그럼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각 고객한테 내가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한도를 기가 막히게 주고 싶어. 그 기가 막히게가 최적화야. 근데 왜 기가 막히게? 그냥 주면 되잖아. 아니죠. 돈 안 갚을 사람한테 주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많아. 근데 많이 줘. 근데 짠돌이야. 안 써. 그럼 많이 주면 안 돼요. 왜? 그거 다 비용이거든.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많이 주면 되잖아. 비용이에요? 예,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그거는 리스크를 주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100만 원씩 써. 그럼 2,900만 원은 위험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한 일정 부분을 묶어놔야 돼요. 비용으로. 다른 데서. 근데 싸놔야 돼. 적립금으로. 평당금 개념. 이게 엄청난 비용이에요. 안 쓰는데도 그냥. 왜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쓰시다가 갑자기 2,500만 원 쓰고서는 튀어. 그러면 이거 부도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충당했던 거를 거기서 이제 메꿔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절묘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적절히 주느냐.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가격 체계. 뭐 호텔 가격, 비행기표 가격.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비싸게 받아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안 갈 때는 낮게 해서 사람 많이 가게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최적화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있어서 운명을 가름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디시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디시전들을 최적화하는 데 인공지능을 저희가 적용하는 게 저희의 제일 큰 가치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가치를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보면은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뭘로 의사결정을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라는 거죠. 그럼 경험과 지식은 뭐냐면 데이터인 거죠. 그 다음에 그 경험과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습득을 하냐면은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한다라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저희는 모든 AI 엔진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가 많아요. 그렇지만 저도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최적화된 의사결정인데 결국 최적화된 의사결정은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그 데이터의 수집 범위는 결국 보는 거와 읽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정형 데이터일 것이다. 그러면은 읽을 수 있는 능력에 해당되는 엔진과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엔진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보는 거, 읽는 거에 해당되는 게 트윈 소다라고 하는 그 제품군에 해당되고요. 주로 입력 부분을 만드는. 그렇죠. 입력에 해당됩니다. 그게 특히 문서 쪽, 특히 지금은 이제
병원 영수증 같은 폼이 있는 형태의 문서에 집중하고 있는 예. 이 소위 AI OCR에 해당되는 제품군이 트윈 리더. 예. 예. 그 문서를 읽어서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부분이 트윈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최적의 의사 결정을 하는 제품이 베이킹소다. 사실은 이제 뭐 이름으로 보면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뭐 베이킹소다 뭐 근데 뭐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 뭐 생각도 있어서 저희한테는 입에 붙는데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아니 트윈 소다와 베이킹 소다는 지금 딱 이해가 되는데 그 처음에 그 개발한 그 스파클링 기본이 되는 소다. 스파클링 소다는 모든 엔진을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하는 트윈 리더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트윈 리더가 OCR이니까 예. 결국은 읽으려고 하는 문서의 이미지들이 디지털화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잖아요, 모델을. 그러면 이걸 역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디벨롭먼트 과정이니까 저희 스파클링 소다 위에서 디벨롭먼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모델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려면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스파클링 소다에는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오퍼레이션을 해요. 개발과 운영을 다 하는 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스파클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MLOps라고 하면서 강조되는 기능이 뭐냐면은 일종의 이 모형이라는 게 사람 같은 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결국은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사실 이 딥러닝이 이 AI의 왜 획기적인 발전에 이바지를 했냐면은 그 전에 그러면 인식 모델이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딥러닝이 오면서 뭐가 가능해졌냐면은 내가 데이터가 더 많이 쌓여서 얘가 내가 만들어 놓은 모형에 더 학습을 할 수 있어요. 더. 그 전에 이제 딥의 반대의 개념, 얕은 개념의 모델들은 추가적인 학습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모형을 뇌를 버리고 새로 만들었어요. 모델을. 근데 얘는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어가 이제 중요하게 부각됐냐면 리트레이닝, 재학습. 그러니까 재학습을 하려면 언제 얘를 학습시켜야 되는지 모니터링도 해야 되잖아요. 얘가 얼마나 잘 워킹이 되고 있어. 못 맞추는 거 아니야. 성능이 얘 뭐야. 공부 더 시켜야지. 그죠? 놀고 있네 뭐. 그래서 리트레이닝 기능도 필요해지고 그 다음에 꼭 하나의 모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이 튜닝 파라메타들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맞추는지에 대한 어떤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보통 많은 모델들을 만들어요.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뭐 리더보드 개념. 그러니까 여러 개 만들어서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뭐 좋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게 달라지는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개념인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뭐 정확도만 볼 거냐 아니면 좀 안정성을 볼 거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리트레이닝과 여러 개의 모델들에 있어서 진짜 챔피언이 누군지 보는 그런 기능들까지 가지고 있는 이 MLOps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고 저희도 이제 기존에는 좀 AI DevOps라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MLOps 쪽으로 많이 저희도 이제 변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파클링 소다라는 게 이거 없이는 기업 입장에서 AI의 모델을 개발은 될 거예요. 근데 오퍼레이션까지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스파클링 소다 안에 엔진들이 그 두뇌들이 약간 어떤 박혀 있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그냥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판때기가 있으면 거기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판에 해당되는 게 스파클링 소다고 거기에 우리의 어떤 아까 트윈 독이라든지 트윈 리더라든지 올라갈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요즘은 조금 집중하는 방법이 아주 일반적인 어떤 스파클링 소다에 베이킹 소다나 트윈 독이나 이런 걸 올리는 거보다는 조금 베이킹 소다 자체에서만 쓸 수 있는 에메롭스로 좀 약간 사이즈를 줄여서 그렇게 특화된 형태로 그렇게 하면 딜리버리를 장점이 뭔가요? 장점은 뭐냐면은 사실 이 에메롭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카드사라든지 은행에서 이런 거를 도입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AI를 개발하기 위한 혹은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공통화된 플랫폼이에요. 그럼 공통화된 플랫폼이니까 그 규모가 엄청 크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이렇게 곤혹스러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떠면은 저희의 기술적으로 지원하지 말아야 되거나 지원할 필요 없는 부분까지 이제 저희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많고 많은 유저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그 유저들이 처음에 사용할 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쓰는 경우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오류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이제 일반화돼서 이제 많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렇고요. 우리 제품만 하게 되면 제품에 대한 요쪽 테스트는 저희가 다 하고서는 딜리버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